우리 몸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면역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면역력의 균형이 깨지는 것도 문제고 면역력이 너무 높아도 과잉 반응이 일어나도 안 돼요. 항상 이게 평형을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면역 균형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일단 면역 균형의 기둥은 누구냐? 바로 얘예요. 뭐라고 썼어요? 아연. 누구야? 똑똑해. 내가 여기다가 아연 이렇게 썼더니 바로 읽어버리시네. 예. 아연이에요. 이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진짜 인체에서 엄청 조금밖에 필요하네. 하루에 약 8.5mg. 한번 날아갈 정도로 진짜 소량이에요. 1일 권장량 8.5mg. 한번 없어질 정도. 네, 콧바람에도 날아갈 정도. 그런데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약 300여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근데 이 아연이라는 놈이 얼마나 웃기냐면 면역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 소화기의 면역 기능까지도 책임을 져요. 네. 소화 효소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위산도 분비를 촉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또 장 누수 증후군도 예방을 시키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어린이들의 급성 설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방을 하는 게 아연 성분 처방이에요. 네, 지사제에도 아연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정장작용을 하고 이 위장관의 면역력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게 최고라. 그런데 우리 슈퍼겔도 위장관의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데 역할이 좀 달라요. 역할이 조금 다르다. 역할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슷한데 역할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연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름이고 겨울이고 그냥 감기 달고 살아요. 비염 달고 살아요. 뭐 아주 목감기, 목, 구강염, 뭐 치은염 이런 거 다 달고 살아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온열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를 나는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다니고 있고 그냥 막 남들은 더워서 죽겠다는데도 나는 입을 뒤집어 쓰고 다니고 있고 그럼 아주 그냥 면역력이 뚝 떨어져서 감기를 아주 그냥 애인처럼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면역력이 안 좋은데 그 원인이 전반적인 면역 균형이 깨져서라는 생각은 안 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해요. 면역 균형이 깨지는 것도 문제거든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대장금. 자기가 대장금이야. 왜? 미각, 후각을 상실했어. 우리 엄마가요. 저는 아침마다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하는데 오늘은 점심 식사 약속까지 했어요. 오늘은 3명의 여인네하고 약속이 있어요. 제가. 여복이 많아. 네, 3명의 여인네하고 어머니하고 여동생하고 집사람하고 3명하고 이제 약속이 있어요. 아무튼 아침마다 문안 인사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음식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먹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만들어줬던 그 음식 맛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어머니 손에서 안 나와. 맵고 짜고 그냥 막 그러면서 어머니도 야 나는 내가 먹어봐도 그 맛이 안 난다. 그래서 야 네가 좀 만들어봐라. 근데 저희 집사람은 못 만들어요. 왜냐면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어려서부터 먹던 음식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궁한 놈이 우물 판다고 제가 만들어 먹다 보니까 제가 제법 이제 흉내를 조금 내는데 미각을 그렇게 잃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화의 원인 중에 증세 가운데 하나가 아연 상실이에요.
아연은 원래 체내에 이렇게 축적이 되는 물질이 아닌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지만 노화가 되면 그 흡수량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빨리 배출이 돼요. 근데 아연이 부족하잖아요. 미각을 잃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이게 뭔 맛인지 모르겠어. 이게 단맛인지 짠맛인지 특히 간장 맛 구분 못하는 분들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 설탕 때려놓고 소금 때려놓고 그냥 막 음식이 점점 맛이 없어지잖아? 그거는 아연 부족이에요. 그래서 아마 대장금도 미각을 잃었사옵니다. 이랬을 때 그때 아연이 부족했을까요? 틀림없이 미각, 촉각, 뭐 후각, 냄새도 잘 못 맡는데 예, 그런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아연이 부족한 환자들이 어려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아토피, 그 다음에 각종 피부염, 예, 뭐 습진, 뭐 이런 거 많이 달고 다니는 사람, 피부 막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제 면역 고블린이 깨진 거예요. 글로불린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탈모, 그 다음에 손톱. 손톱이 어느 날 자꾸 얇아져가지고 잘 찢어져. 뭐만 이렇게 스치기만 하면 끄트머리가 탁 부러지고 찢어지는 분들 있죠. 그 다음에 손톱에 이렇게 하얀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거나 손톱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 이런 것도 아연 부족이에요. 네. 아연 부족. 예. 그 다음에 특히 이거는 중요해요. 어린 나이 가운데 지 나이 또래보다 좀 적은 애들 있잖아요. 그죠? 어린이 가운데 성장이 좀 지연되는 애들 있잖아요. 예. 바로 이 아연이 DNA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성장 촉진 인자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 지 나이 또래 애들보다 좀 조그만해. 얘는 지 엄마 아빠도 다 크고 외가 뭐 친구가 다 멀쩡한데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조그매? 이런 애는 아연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놀랄 일인가? 아연 부족하다니까 막 그냥 저도 놀랐어요. 네. 뭐 가끔 그래. 예, 이게 감동을 하는 거지. 감동이. 예? 네, 맞는 말 했다고. 예. 난 이렇게 박수 받아가면 더 강의해보겠죠, 처음에.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연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이러한 이제 면역력 균형을 수행하는 데의 역할을 많이 수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소화기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소화기계 쪽은 또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 위산을 배출하는 효소를 촉진시킵니다. 네. 위산 배출 효소를 촉진시켜요.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분들은 위산이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화불량. 근데 아연이 부족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스트레스도 있고, 뭐 항상 활성산소도 있고, 뭐 있지만 특히 항생제, 항염제 많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예,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또 뭐 설사 오랫동안 하신 분들, 뭐 장이 아예 기능이 약해져 있는 분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노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연 성분이 몸에서 머물지 못하고 빨리 빠져나가는 분들은 소화불량이 생겨요. 왜? 위산이 안 생겨요. 그 다음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소화효소도 우리가 촉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해시키는 효소 있죠. 그죠? 네. 아밀라제, 그 다음에 프락토아제, 그죠? 락타아제, 뭐 이런 것들이 침 속에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 침에 있는 성분의 효소를 만들어내는, 촉진시키는 성분이 바로 아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강이 좀 마르고, 그 다음에 구강 점막이 어떻게 해요? 침이 잘 안 생기고 하는 현상이 있죠. 예, 그것도 아연 부족 현상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좀 전에 얘기했던 점막 조직의 수분, 그 다음에 면역을 유지시켜주는 기능도 아연이 하는 거예요. 점막 조직. 우리가 얘기하는 점막은 뭐예요? 비강, 구강, 그 다음에 위장관, 그 다음에 혈관. 그죠? 예, 다 점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점막에 수분이 마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뭐 구강염, 구내염 이런 염증도 많이 생기지만,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죠, 피부가. 그러면 점막 조직이 쪼그라지면서 느슨해지거든요. 그래서 장누수 현상이 발생돼요. 위장관에 점막이 수분이 부족해지면 장누수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배탈, 설사, 배앓이 자주 하는 분들, 소화불량 걸리시는 분들, 뭐 염증성 뭐 이런 장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 전부 다 뭐예요? 아연 부족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아연이 이 점막 조직을 통과하면서 그 점막 조직을 촘촘하게 해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데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 온몸에 있는 점막이라는 점막 조직은 다 수분이 말라 비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결이 다르다고 했죠. 슈퍼겔은 위장관의 면역 세포를 생성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아연은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그 세포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면역력을 유지시켜준다. 라는 면에서는 역할은 달라.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그죠? 장누수 증후군을 예방시켜줄 수 있고 배탈, 설사,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의 이런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연과 슈퍼겔의 조합은 환상적인 궁합이다. 이렇게 또 그죠? 아연 제품과 슈퍼겔을 같이 드시는 분들은 이 장의 정상작용뿐만 아니라 구강, 비강, 점막 조직의 모든 건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참 괜찮은 미네랄인 것 같아요. 역할이.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미각이라든가 그 다음에 식욕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 미각, 후각을 상실할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거꾸로 얘는 미각, 촉각, 그죠? 후각 이런 것들을 유지시켜주는,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부족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해요? 먹는 것도 신통치 않고 소화불량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영양균형이 깨져버리겠죠. 그 순간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양균형이 깨진다는 것은 그냥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균형을 유지시켜주는데 필요한 물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연이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거는 굴이에요. 굴에 많아요. 그래서 뭐 스태미너 성분이다 뭐 해갖고 굴을 많이 먹으면 정력이 좋아진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아연 성분이 세포에 정상작용을 하고 정상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좋아진다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돼요?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고 점막세포의 기능과 그 다음에 소화기 계통과 호흡기 계통을 다 건강을 유지시켜준다라는 면에선 그냥 컨디션을 좋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굴 속에 풍부한 아연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반찬을 이틀만 먹어도 점점 딴 반찬에 손이 가잖아요. 젓가락이. 근데 굴을 어떻게 맨날 먹겠어. 그리고 여름철에는 굴 생굴 잘못 먹었다가 일나요. 그죠? 예. 안 먹는 게 나아. 여름철에 굴 먹었다가 아주 그냥 예. 그래서 이걸로 매일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굴도.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소고기. 소고기 많아요. 예. 근데 또 1년 360일 소고기 먹는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야 뭐 돈 많으니까 맨날 소고기 먹어도 되지. 예? 근데 그것도 지겨울걸? 질릴걸? 소고기 맨날 먹으라 그러면? 그죠? 아니 먹을 수는 있는데 맨날 사 먹으면 되지. 그럼 얼마나 한다고 막 한우 소등심 채끝 뭐 부채살 이런 거 뭐 얼마 안 해. 한 1kg씩 깔아놓고 먹으면 되지. 예. 질려서 못 먹어요. 질려서 못 먹어. 그러면 소고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생선. 네, 생선에도 또 풍부한 또 아연 성분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식물성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식물성보다는 동물성 식품에서 나오는 아연이 훨씬 더 흡수율이 좋아요.
흡수율이 좋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동물성을 섭취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질려서 못 먹어. 이걸로 맨날 배불리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또 살 띠룩띠룩 쪄갖고 신혼장처럼 돼. 예. 자꾸 그냥 애가 풍성해지고 뚱뚱해지고 좀 있으면 산부인과 가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요즘 젊은 애들이 그냥 이 성의식이라든가 이런 절개를 지키는 그런 그 윤리의식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그런다고 막 고민을 하잖아. 그죠? 근데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를 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 우리나라 사람들 절개 의식이 약 42%가 증가했대. 네? 그래갖고, 우와, 웬일이냐. 이제 좀 애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이제 괜찮아지나? 그랬더니, 제왕절개가 42% 늘어났지. 예, 그 절개 의식이 늘어났대. 제왕절개 42%. 그냥 병원 가는 거야, 그냥 처음부터. 예. 큰일 났어. 예. 왜 큰일 났어? 애기들이 태어나면서 어떻게 해요? 유산균 샤워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 산모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제왕절개를 5가지는 안 돼. 네, 우리 때만 해도 셋만 해도 이제 안 된다고 했는데 요즘은 5가지 남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집에도 애가 둘인데 하나 더 난다고 또 병원에 가갖고 그래도 3가지 난이 그나마 다행이지. 출산율은 늘어났는데 절개의식이 증가해갖고 42%가 네, 42%가 제왕절개를 한대요. 늘어났대요. 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 네. 아무튼 이 살찌는 것도 영양 불균형 때문에 살찌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예, 좀 골고루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활동 불균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도 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아연이 우리가 면역력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화계 기능도 유지시켜 주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면역세포의 그 다음에 훈련도 시켜요, 얘가. 예, 면역세포의 훈련도 시켜요.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가 없으면 면역력이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이 아주 똘똘한 게 우리 몸의 면역세포도 훈련을 시킨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우리 인간이 이제 선천면역이라고 있어요. 선천적으로 타고난 면역세포. 그 다음에 후천면역. 그래서 이 선천면역세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과립구, 호중구, 그 다음에 호상구, 그 다음에 호염기구, 그 다음에 대식세포, 그 다음에 또 NK세포, 이런 거 있죠. 그죠? 네. 이런 애들이 그냥 우리가 인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 면역세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로 애지간히 해결을 하다가 안 돼. 더 강력한 뭔가가 필요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됐을 때 후천 면역세포가 활동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T세포, 그 다음에 B세포. 요 2가지가 후천 면역이에요. 후천 면역세포예요. 얘네들은 학습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학습을 통해서.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지상 세포라고 하는 애가 이제 교관이기도 한데 이 T세포가 어디서 훈련을 받냐면 흉선이라고 하는 가슴샘에서 훈련을 받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애가 왔어. 근데 얘네들로 지금 안 돼. 얘네가 지금 힘이 딸려갖고 안 된단 말이니까 너 가고 코로나 좀 잡아 라고 훈련을 시키면 얘가 T세포가 TK세포로 전환이 되면서 타겟 킬러 세포가 되는 거예요. 네, 그 교관 역할을 하는 데가 흉선인데 이 흉선에 나오는 호르몬, 흉선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촉진을 시키는 게 바로 아연이에요. 아연. 예. 그 다음에 B세포는 기억세포라고 해요. 기억세포. 그래서 요번에
이거 왔잖아, 코로나.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오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네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또 들어오면 네가 얘한테 알려줘. 기억해라, 기억. 네, 이걸 알려주는 곳이 어디서 길러지냐면 골수에서 길러지거든요. 근데 이 기억 명령을 내리는 것도 아연이에요. 네. 그래서 이 아연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의 면역 균형이나 소화 기능만 유지시켜주는 게 아니라 바로 DNA를 성장도 시키고 그 다음에 면역 세포의 훈련까지 시켜요. 예, 이거 엄청 중요한 물질이죠. 그런데 시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가운데 풍부하게 이렇게 아연을 품고 있는 물질이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굴이나 소고기나 뭐 생선, 연어나 뭐 이런 데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식물에 뭐 미량이 있긴 하지만 요즘 글쎄 나오는 뭐 천연식품들 그닥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는 게 항생제 먹이지 뭐 방부제 넣지 예? 인공으로 다 사육하거나 양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의 것이 그 성분이 그대로 다 들어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안 가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건강식품, 건강기능식품을 통해서 아주 정제된 그 다음에 식약처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정한 그것도 하루 필요량, 아주 정확한 양을 매일 똑같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맨날 우리가 아연을 8.5mg씩 저울에 달아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소고기 안에 아연이 몇 그램 들었는지 또 모르고. 어? 예.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연 성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약품으로서 처방을 받으려면 내가 이미 탈이 나 있어야 돼요. 어딘가 망가져 있어야 돼. 예?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러지나 비염이나 그죠? 예, 아니면 백할 설사나 기타 몸이 아주 혹사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사한테 가서 달라고 해야 그제야 처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평상시에 우리의 면역력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꾸준히 미리 복용하는 것이 그것이 참 지혜고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좋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뭐 나중에 큰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측치 못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미리 준비해. 어느 날 너 집에서 소리 소문 없이 쫓겨나는 수가 있어. 조심해야 돼. 요즘 재활용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아파트 단지마다. 우리 집도 수요일, 오늘 또 수요일이네. 분리수거 하는 거예요. 네, 또 이따 해야 돼. 분리수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장난 거, 뭐 고쳐주는 무상 서비스도 있어요. 순회로 해갖고, 네? 고장난 거 못 쓰는 거 고친다고 그러면 줄을 쫙 서. 아줌마들이. 그거 고장난 거 고치려고. 근데 어떤 집은 꼭 남편을 하나씩 데리고 나와. 그래서 남편을 왜 데리고 나왔어? 얘가 고장나서 남편 역할을 못한다고 고쳐달라고. 난 아직 거기 쓴 적 없어. 안 봤잖아. 나는 내가 혼자 알아서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끌려가더라. 네. 자, 그래서 이 면역 반응이 균형을 유지해. 서로 그래서 이 면역 세포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를 해요. 이것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면역 과잉 반응이라고 해요. 면역 과잉 반응. 뭐라 그래요? 면역 과잉 반응. 네. 근데 이게 한 번 딱 생기잖아요. 그럼 그게 체질화가 돼버려요.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얘 때문에. 얘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고치기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균형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토피 피부염을 가진 애들 정말 고치기 어렵죠. 그죠? 어려서부터 아토피 피부염 가지고 태어난 애들은 정말 고치기 힘들어. 고치는 애들을 보긴 봤는데 어마어마한 노력과 비용과 또 시간이 또 투자가 되더라고. 그리고 애가 물론 고통스럽고 뭐 학교 생활도 못해. 친구들이 자꾸 약 올리니까 얼굴도 막 그렇고 그러니까. 그리고 계속 가려워서 긁어대니까 애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천벌 중에서도 큰 천벌이래요. 그 다음에 특히 선천성 기관지염 갖고 있는 사람들. 여기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계속 뭐만 하면 막 기침하고 막 각혈하고 막 그러는데 아주 이 그 스프레이 있잖아요. 네, 천식용 스프레이 그거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기침하다가 넘어가갖고 진짜 숨이 안 쉬어져갖고 질식사할 수도 있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면역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 면역 과잉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면역의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를 공격해요. 다시 얘기해서 브레이크가 안 잡혀. 야, 그만해, 그만. 야, 거긴 아니야. 얘만 해야 돼. 거기까지 가면 안 돼. 라고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애가 아연이에요. 그래서 아연을 먹잖아요. 그러면 면역 과잉 반응이 떨어져요. 얘가 지금 병원군이라고, 얘는 정상세포라고, 얘는 건들지 말고 얘만 공격하라고 이렇게 길들여주는 애가 바로 아연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애가 아연이다. 그런데 이 아연이 부족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건들기 하면 야, 너 일로 와. 아무나 왜 째려봐? 너 왜 나 쳐다봐? 뭐 일로 와, 씨. 막 이러면서 아무나 보고 시비 막 걸어. 그게 알러지예요. 막 뻘겋게 일어나고 막 피부 염증 생기고 하는 것들. 근데 이게 겉으로 생기면 괜찮은데 이런 데 생겨버리잖아. 그냥 부어가지고 기도를 막아버리겠죠? 그죠? 그래서 왜 소두 알러지 있는 사람, 개껍데기 알러지 있는 사람, 그게 뭐예요? 기도를 틀어 막아갖고 실식사로 죽는 거예요. 면역 과잉 반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미네랄이 아연이다. 그래서 아연은 300번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네? 아연은. 근데 평상시 우리가 아연을 흡수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품을 골라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레지오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은 주 원료가 아연인데 이것도 그냥 일반 아연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좀 흡수율이 높은 아연이 있어요. 흡수율이 높은 아연을 뭐라 그래요? 글루콘산 아연이라고 해요. 글루콘산 아연. 그래서 일반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보다 이 노화가 되면 소화 흡수 기능이 떨어질 쯤 되는 나이가 되면 일반 아연보다는 글루콘산 아연을 복용하는 게 흡수율이 약 11% 정도 더 높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글루콘산 아연이라고 하는 요 미네랄은 식약처에서도 기능성 인증을 받은 원료이기 때문에 글루콘산 아연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글루콘산 아연은 어디 있어요? 약국에서 팔아요? 안 팔아요. 슈퍼에서 팔아요? 없어요. 네. 소고기 속에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일반 아연 성분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제를 돼서 처리를 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능성 식품 안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보사부에서 인증한 약품 속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식품, 이 글루콘산 아연 말고 일반적인 기능식품 가운데에서도 또 이런 면역 글로불린을 깨는 것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피부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개선시켜주고 증세를 완화시켜주는 원료가 있어요. 가장 큰 원료가 알로에. 네. 피부 염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항생작용, 그 다음에 수분 작용을 잡아주는 게 알로에예요. 그래서 이 아토피에 가장 아주 좋은 염증 완화 증세를 보이는 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바로 934번 미안해요. 이게 너무 많으니까 945라고 하는 NI945라고 하는 이 원료가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유니베라에서 추출해낸 원료인데 어디에서? 알로에에서. 알로에에서. 그래서 이거는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을 인정받았어요. 피부 염증 개선하는데 특효약이고 특히 아토피 피부염 개선하는데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좀 피부염이 있거나 안 좋은 사람들은 알로에를 아는 사람들은 알로에를 써요. 오늘도 제가 택배 하나 제 친구한테 보냈는데 이번에 골프 치러 갔다가 제가
우리 스킨케어 백 그거를 한 6명한테 제가 줬거든요. 연락이 왔어요. 그거 너무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써보더니 좋다고 좀 더 써볼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마침 국장님께서 또 하늘과 같은 기회를 주셨잖아. 그걸 쓸 수 있는 거 5,000원에 또. 그래서 제가 2개 구입해가지고 오늘 택배로 또 보내요. 좀 있으면 좋은 소식도 오겠지. 그죠? 한 1년치 한꺼번에 뭐. 그래도 딴에는 뭐 인테리어 회사 대표이사니까 돈 때문에 없어서 못 산다 소리는 안 할 거야. 중요한 건, 만화님이 사줘라고 얘기를 해야 돈을 쓰지. 그냥 멋대로 샀다간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잘못은 눈치 봐요. 집에 계신 분들도 그래요? 눈치 봐요? 만화님들? 아니요. 안 그래요? 안 봐요. 뭐,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놨거나 뭐가 능력이 대단한가 보지?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눈치 보면서 살고, 대통령도 아내 눈치 봐야 되고, 어떤 사람이 맨날 평생을 와이프한테 당신이 뭘 알아? 아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이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고 죽었대. 예, 그래갖고 병원을 가니까 집사람이 막 우는데 얘가 이제 깨어난 거야. 그래갖고 꼴떡이 나고 여보 나 살았어. 그러니까 아유 무사하게 뭘 살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가만히 있어. 의사가 죽었대잖아. 네, 다시 깨어나서도 문제가 돼.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고. 네.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네. 뭘 알고 좀, 이제 또 웃어. 자, 이게 너무 과하게 웃는 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있어. 이런 얘기 또 하시면 안 돼요. 남자들은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 바쳐.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한테 목숨 바쳐. 진짜야. 맨날 뭐 신원장한테 뭐 잘생겼다, 이쁘다, 귀엽고, 안정맞 이런 소리 해봤자 다 필요 없어. 그냥 뭐 강의 잘한다, 그냥 뭐 최고다 이렇게 인정해주나, 그냥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또 강의한다. 네. 여자는 이쁘다는 사람한테 목숨 바쳐. 이쁘다면 최고야. 이쁘다 뭘 해도 이쁘다 그래야지. 여보 나 좀 살찐 것 같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 그날 뒤지는 거야.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은 처녀 때랑 똑같아. 그럼 아우 거짓말 그러면서도 그날 계란후라이 하나 더 해준 거잖아. 예. 여러분들도 좀 사실을 얘기하는 건 제가 그러죠. 사실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때로 불편할 때가 있다. 예. 뭐 그냥 진실을 얘기 안 하고 입 다물고만 있어도 반은 간단 말이에요. 자, M945라는 제품 이렇게 특화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많이 먹는 거 있다? 뭐예요? 들깨 추출물. 동의보감에서 들깻잎, 이 동의보감에도 나와요. 본초 강목에도 약초로 나와요. 그래서 천연 플라보노 성분이자 항생제. 그래서 배탈 같은 거 먹게 해줘요. 특히 그래서 뭐 돼지고기 삼겹살 들깻잎에 같이 싸서 먹잖아요. 기름기 많은 거나 이런 거 먹고 탈나지 말라고. 그래서 소염 진통작용도 하는데 해열작용까지 해요. 예. 그래서 들깨 좋은 거예요, 들깻잎. 오늘 이 얘기 듣고 집에 가서 또 삼겹살 먹어갖고 들깻잎에 또 잔뜩 드시고 너 때문에 내가 또 체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적당히 드세요, 적당히. 아시겠죠? 그래서 그 들깻잎하고 요즘 좋은 그 야채들 있잖아요. 그거를 적당히 슬라이스를 해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그냥 그 참소스 있잖아. 제일 좋은 그냥 간장 참소스 살짝 만들어가지고 묽게 그냥 심심한 것보다 조금 짭짤하게 단짠하게 해서 샐러드 겸 해서 드시면 그렇게 건강에도 좋죠. 피도 맑아지고 그 다음에 특히 여름철에 뭐 염증 생기거나 그 다음에 또 벌레 물렸을 때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든가 이런 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게 들깻잎이에요. 네. 가평에는 들깨 안 심었죠? 국장님 댁에 가평에 그죠? 겁나서 이 얘기하고 나면 다 거기 가평 쫓아가고 들깨 다 따를까봐 내가. 네. 자, 들깻잎도 상당히 좋아요. 그 다음에 강황, 울금. 네, 울금. 네, 울금도 좋아요. 강황하고 울금하고 같은 계열이지만 뿌리냐 줄기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이 울금도 해열제이자 진통제이자 소염제예요. 그래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거예요. 특히
이 그 들깨 같은 경우에는 이 속의 염증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한다면 울금 같은 경우에 겉에 피부에 예, 아주 그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라서 피부 열을 내리거나 그 다음에 피부에 염증을 내리거나 하는데 또 쓰여요. 근데 이 들리보감에는 울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천궁이라든가 황금이라든가 이런 성분들을 여성들을 위한 원료로 또 소개를 해요.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머리에 그 열을 내리고 그 다음에 여성들의 특히 이제 자궁까지 열을 내리는데 특효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그 이제 여성분들의 부인병을 예방하는데도 아주 효과가 좋은 원료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울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천궁이라든가 뭐 이런 제품들은 그냥 뭐 염증만 삭히는 게 아니라 열과 함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에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러한 원료들을 주로 해서 만들어진 우리 아레지오 플러스 제품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2포를 먹으면 식약처에서 인정한 하루 100% 필요량을 우리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특히 글루콘산아연 하루 1일 필요량을 100% 흡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루 2포 정도.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살짝 오렌지 맛이 나면서 맛있어요. 처음엔 먹기 전에 아연 뭐 맛이 이상할 것 같은데 막 그랬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좀 허약 체질인 애들, 그 다음에 성장이 좀 늦은 어린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애기들이 좀 잘잘하니 애가 잔병도 있고 좀 애가 비실비실하고 좀 다른 자기 동갑내기들에 비해서 애가 좀 안 크잖아. 그러면 성장 촉진 인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아레지오를 먹였을 때는 기본적인 뭐 이런 그 염증이라든가 이런 걸 완화시킬 수도 있지만 특히 성장기 어린아이들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분이 글루콘산 아연이다라는 점에 딱 착안을 하시면 주변에 손주들이나 뭐 이렇게 어린 애기들 있는 집들에게는 내 건 안 먹어도 엄마들이 애 거라면 또 그냥 없어도 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더운 여름에 배앓이 많이 하는 애기들, 그 다음에 설사 잦은 애기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설사 예방약으로도 아연 성분을 처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속이 안 좋은 애들, 뭐만 먹으면 식체하거나, 그 다음에 배앓이 하거나 설사 잦은 애들, 그 다음에 감기 자주 걸리는 애들, 그 다음에 성장이 좀 늦은 것 같은 애들, 면역력이 떨어지는 애들한테도 먹여도 좋은 게 아레지오다. 이 제품은. 그래서 무엇과 함께? 슈퍼겔과 함께 먹었을 때의 시너지가 정말 좋아요. 근데 여기에 또 제가 설명 하나 빠진 게 달의 추출물인데, 이게 이 달의, 우리 국산 그 참달에, 원래는. 그런데 지금 뭐 양달에가 바로 키위죠. 그죠? 예, 키위. 그래서 이 성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 달에도 아연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달에도 마찬가지 염증, 특히 피부에 관련된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성분으로 이게도 개별 인증을 받은 식품이에요. 개별 기능 인증을 받은 식품이에요. 식약처에서 이거 얘는 기능성이 있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위 집에서 많이 드시는 거 좋아요. 예, 좋아요. 근데 요즘 키위가 그냥 털 부슬부슬한 거 말고 골드 키위 같은 경우에는 맨질맨질해갖고 털이 없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 예? 비싼 레드 키위. 속이 빨간 건 아예 털이 없이 뺀질뺀질해. 천도복숭아처럼. 속이 빨갛더라고요. 그런 건 그냥 깎지 말고 물로 씻어갖고 앞뒤 꼭지만 따고 껍질째 먹으래. 그렇게 좋대요. 예, 특히 레드 키위가 그 항염, 항암 작용을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더라고요. 예. 농약 친 거는 드시면 안 돼. 예, 잘 해갖고 잘 씻어서 드셔야 돼요. 제가 말을 이제 하는 게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게 제가 뱉은 말이 반드시 누군가는 실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말 잘못했다가 집에 가서 달에나 뱉어지게 먹고 또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적당히 드셔야지 된다. 네. 자, 요 성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 면역 균형이 깨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잡고 아이들의 성장 촉진도 시킬 수 있어요. 이 얘기 왜 해요? 여름철에 우리가
실내외 온도차가 심하죠. 그래서 면역 균형이 깨지기 쉬운 계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 초복이다, 중복이다, 말복이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막 고열량, 고칼로리 식품, 그 다음에 뭐 고지방 제품 많이 드시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위장에 부담을 주면서 위장 간의 면역을 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오는 여러 가지 탈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아레지오 플러스를 제가 오늘 설명드린 거예요. 어떻게 말씀 들어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 좀 생각이 나거나 떠오르는 분들 있나요? 네. 네, 손주도 막 생각나고 그러죠, 그죠? 네. 그래서 가까운 분들, 소중한 분들께 아레지오 플러스 소개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또 하루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이상.